귀신을 보며 사람 죽일 날을 알아보는 야가미 라이터 아줌마의 썰. 귀신을 보면서 사람 죽는 날을 알아본다고요? 야가미 라이터 혹시 모르는 분 있어서 얘기 드리면은 그 데스노트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자, 고영희님께서 적어주셨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알바하면서 만난 아줌마와 겪었던 썰과 그 가게에서 1년간 일하며 일어났던 썰들을 모아봤습니다. 도쿄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후 엄청 바빠졌습니다. 3학년인데도 필수 과목이 너무 많았어서 매일 학교로 갔었고, 심지어 빡센 날은 아침 9시부터 밤 7, 8시까지 수업이 있었어요. 그렇게 학교를 가고도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알바를 했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알바만큼 현지 언어 배우기 좋은 시스템도 없더라고요. 라멘집, 야키토리집, 텐동집, 해산물 메인인 이자카야, 시간 맞는 곳이면 일단 면접 보러 가곤 했었어요. 와, 생활력 대박이다. 재능이에요, 재능. 이것도. 일본은 한국이랑 알바 시간이 좀 다릅니다. 한국은 오전, 오후, 점심시간 구한다 하면 사장이 원하는 시간대를 다 채워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잖아요? 일본은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지원하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다 일할 수 없더라고요. 보름이나 한 달치 스케줄표를 미리 주면서 너가 알바 가능한 시간 여기 적어줄래? 하는데 나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이라고 적어둬도 12시부터 4시까지만 나오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특이하네. 누구는 많이 일하고 싶다고 어필하는 경우도 있고, 한 달에 50시간만 일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 다 조율해서 스케줄표 조정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휴무 조정이 내 마음대로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데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을 못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랄까? 그렇게 간 곳이 생각보다 알바 시간이 적어서 여기서만 일하다가는 생활비 부족하겠다 싶은 찰나 같이 도쿄로 온 언니가 일하는 가게에 알바 구한다며 오라더군요. 참고로 이 언니는 레츠코 그년이 흉내내던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그 기숙사를 나온 뒤 도쿄로 같이 유학을 갔었거든요. 이젠 이 언니를 내짱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내짱이라던 곳은 구구 이치바, QQ 이치바라는 백엔샵이었습니다. 다이소 같은 건가? 검색해보니 지금은 없어진 듯해요. 제가 있을 때엔 다이소 점포가 지금처럼 전국구로 많지 않았을 때라 여러 중소 백엔샵 있었는데 구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무튼 그렇게 면접을 보고 다음 스케줄부터 출근하라고 하셨어요. 여태껏 일하던 음식점들에 비해서 백엔샵은 천국 수준이었습니다. 물류 들어올 때 손이 바빠지는 것 외에는 일의 강도가 낮았거든요. 심지어 시내도 아닌 동네에 있던 가게라 한가한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돼서 새해가 다가왔고 1월 스케줄표를 확인했는데 1일 새벽 오픈조에 당첨되었습니다. 심지어 내 짱이랑 같이 말이죠. 1월 1일은 일본 사람들 어지간해서 일 안 하려 한다고 그러면서 점장님이 너네들이 수고 좀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점장님이 어지간해선 나랑 내 짱을 같이 일을 안 시키는데 그 이유가 나도 내 짱도 손이 빠르고 일 처리도 잘해서 둘이 분산시켜두고는 언제나 일 잘 돌아가게 만들려는 수작을 부리거든요. 나야 뭐 할 일도 없었는데 일이나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연말을 지나 평생 잊을 수 없는 1월 1일이 왔습니다. 새벽 5시 40분 알람이 울리고 옆방에서 내 짱을 깨운 후 후다닥 씻고 준비해서 둘이 자전거 타고 구구로 갔어요. 가게 문 열고 청소하고 재고 확인하고 둘이서 바삐 움직이는데 물류가 들어옵니다. 대략 4일치 물류가요. 내 짱도 보더니 벙 쪄서는 아무리 연휴에 주말도 껴있다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크크크크크. 진짜 가게 통로란 통로에 물건이 박스째로 다 쌓여있는데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네. 에휴. 한번 날렸더니 내 짱 빵 터져서는 일단 박스부터 정리하자며 둘이서 진짜 집중하며 물건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물건을 하나둘 정리하니 가게 내부에 빈 박스 쌓여가고 차곡차곡 쌓아서 들고 나가던 그때 가게 중앙 진열대 쪽에 손님이 과자를 고르고 계시더군요. 물건 정리한다고 손님 온 줄 모르고. 내 짱은 재고 정리까지 같이 해야 해서 창고에 들어갔고 가게에는 나밖에 없으니 내가 오래 자리 비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손님 있는데 가게에 자리 비우는 거 점장님이 진짜 극혐하셨음. 일단 손님께 이라샤이마세 한번 날려드리고는 재빨리 뛰어서 박스를 가게 건물 옆에 쌓아두고 돌아왔습니다. 진짜 5초도 안 걸렸을 겁니다. 근데 들어와 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손님이 안 계세요. 박스 버리는 찰나에도 가게를 나가지 않으셨는데 뭐지? 싶었습니다. 가게를 여기저기 기웃거려도 없길래 그때 여기도 있구나 하고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그런 거 연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박스 더미를 해 뜨기 전에 정리해야 하니까요. 열심히 물건 정리하고 창고에 넣을 것들 분류한 뒤 사무실로 들고 들어가려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에 달려있는 비행기 창문 사이즈의 유리창에 뭔가 비춰지는데 내 뒤통수 쪽에 서서 맥주를 꺼내려는 손님이 보였어요. 중절모를 쓰고 베이지색 바바리 코트를 입은 중년 신사였달까? 진짜 내가 너무 바빠서 손님 온 줄도 모르고 창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이라샤이마세 하는데 없어요. 분명 내가
아까 봐서 있었는데요. 없더라고요. 10분 내로 2번이나 이러니까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내가 보이는 걸 알아채고 장난치는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일단 들고 있었던 건 창고에 다 갖다 두고 남은 박스를 정리하는데 그쯤 내 짱도 재고 정리 다 끝내고 카운터로 나왔습니다. 둘이서 박스 왕창 들고 밖에 갖다 두고는 하늘을 쳐다봤는데 해가 떴네요. 그 해를 쳐다보며 내 짱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야 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근데 일본에서 박스 처리하면서 새해 맞을 줄은 몰랐어요. 무튼 물건 정리하느라 지저분해진 곳을 다시 청소했고 약간의 여유가 생기자 내가 말을 꺼냈습니다. 내 짱 여기 귀신이 있어요. 과자 쪽에 1명, 맥주 코너에 1명. 나도 봤는데 맥주 코너에 아저씨 봤어요? 중절모 쓰고 베이지색 바바리 코트 입은 아저씨? 맞다. 근데 진짜 귀신일 줄은 몰랐는데 설마 했지 하던 내 짱. 그리고서는 한다는 말이 근데 여기 귀신 맞나봐. 일하는 애들마다 봤다고 난리긴 하더라 라고 했었습니다. 몇 달 일하면서 귀신을 못 보던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때였음을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내 짱이 와서 그러더군요. 1일에 있었던 일 같이 일하는 아줌마한테 말했어. 크크크 뭐라던데요? 니들이 본 거 맞다고 그러더라. 그 아줌마도 귀신 본대. 그러면서 나를 궁금해한다고 했습니다. 알바 시간이 겹친 적은 없지만 서로 얼굴은 아는 사이였어서 인사 정도는 했었는데 그 이상의 친분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귀신 보는 일본 사람이라니 뭔가 저도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4학년이 되었고 3학년 때 빡세게 수강했던 덕인지 4학년 땐 일주일에 한 번만 학교 가도 될 정도였어요. 그렇게 한가해지니 오전 시간도 알바가 가능해져서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구에서 알바 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 스케줄도 바뀌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바뀌었는데 이름을 보니 귀신 보는 아줌마더군요. 순간 미친듯이 밀려오는 호기심에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일하게 된 첫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절도로 힘에 오하요 하십니다. 순간 두기를 의심하고 네? 했더니 난 이전부터 너를 히메라고 부르고 있었어 라고 하십니다. 히메 번역도 하기 싫은 그 뜻은 공주. 저번에도 언급했듯이 저희 외모는 진짜 흔녀 그 자체입니다.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의미도 모르겠어서 매칭이 전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했더니 피부가 뽀얀 게 일 안 해본 공주 같아서 근데 열심히 하더라 라며 반전적인 게 독특해서 별명도 반전적인 히메라고. 크크크크크 그 말 듣고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같이 일하는 첫날은 화기애애했습니다. 후에 조금씩 친밀감이 느껴진다 싶어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귀신 본다면서요? 했더니 표정이 일그러지십니다. 나 귀신 봐. 그래서 너무 무섭고 싫어 하면서 짜증을 내시더니 나는 그것들을 보고 싶지도 않고 무서워 죽겠는데 왜 자꾸 보이냐고 하며 울상을 짓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귀여워서 빵 터졌습니다. 안 보이는 척 하고 싶어도 너무 사람처럼 보여서 그럴 수가 없다네요. 참고로 이 아줌마에겐 여러 능력이 있는데 이건 첫 번째 레슨. 귀신이 보이고 하는 말 들리는 것. 이건 뒤에도 풀어낼 이야기니 지금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자신과 인연이 될 사람은 바로 알아본다는 것. 구구에 면접 올 때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어떤 사람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저 사람 나하고 접점이 생길 것 같네 생각이 들었는데 가게 와보니 점장이었대요. 나 아까 봤었는데 어디에서 하고 아는 척했는데 점장은 스쳐 지나갔으니 알 턱이 없죠. 보통은 누가 소개해주거나 어디 모임에서 만나거나 일하다가 친해지거나 하는 그런 인연이 많지만 아줌마는 길에서도 인연이 될 사람은 바로 알아본다고 하셨어요. 도쿄에서도 나만의 김서방은 스치기만 해도 찾는 수준. 제가 봤을 때는 영안이 열려있고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감이 오는 거 보면은 그냥 한국으로 따지면은 무당의 기운이 있는 거죠. 그냥 신기가 있는 그런 일본 아주머니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언제 죽는지도 알아보는 능력의 소유자. 야, 이게 보인다고? 대박이다. 이전에 아줌마의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진짜 오늘 내일 한다고 연락이 몇 번 왔었다는데 그 전화 받고 난 뒤 단 한 번도 병원에 찾아가진 않았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셨습니다. 자신의 촉이 더 잘 맞는 걸 알기 때문에 안 갔다고 했어요. 한두 번은 형제들도 그러려니 했다던데 세 번째 전화를 바꿔도 안 가자 형제들이 노발대발 난리 났었답니다. 형제들 입장에도 이해가 되는 게 어머님이 진짜 안 좋으셔서 의사들도 얼마 못 갈 겁니다 라고 한 상황인지라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봐야 하지 않냐며 너무하다고 그랬다던데, 그 말 듣던 아줌마가 개빡쳐서 야 엄마 안 죽어 뭘 자꾸 숨 넘어가네 마네 하고 그래 라고 사자후, 그리고 평소에 잘 찾아가면 된 거지 뭘 안 한다가 큰 소리야, 안 죽어 아직 멀었어 를 외치며 전화를 끊었다고. 신기하게도 그 후로 고비는 몇 년 이상 잘 넘기셨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엄마가 떠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잠시 뒤 이번에 진짜다 꼭 와 라고 전화가 와서 옷 챙겨 입고 갔더니 정말 그날 사망 선고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언제 죽을지 느껴진대요. 그것도 당일에 쟤 죽겠구나 하는 게 얼굴에 보인다고. 그 말 듣는데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데스노트 만화처럼 머리 위에 숫자 떠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특정 사람을 보면 오늘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와 야가미 라이토 했더니 그거랑은 다르다고. 그러면 저는 언제 죽어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야 한참 멀었어. 뭘 벌써 죽을 걱정을 해? 하고 진짜 오래 살 거라며 잔소리 좀 들었어요. 오래 살더라도 벽에 똥칠만 안 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나도 물어보고 싶다. 그 후에 또 둘이 같이 낮 시간에 알바하게 되었는데 나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힘에 오늘 지하철 타고 이케부쿠라에 내려서 환승하려 했거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지. 그냥 별 생각 없이 맞은편에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어. 그런데 진짜 너무 이쁜 여자가 내려오고 있더라. 그래서 속으로 와 진짜 저렇게 이쁜 여자는 처음 보네. 키도 크고 팔다리도 늘씬하고 얼굴도 밀가루 마냥 하얀 게 하고 이상하다 싶어 다시 보니까 귀신인 거 있지 하면서 다다다다다 쏘아붙이며 말을 하셨어요. 일단 진정하시게끔 오하요 데스 하고 인사부터 받고 물어봤습니다. 거기에도 있어요? 근데 이뻤다면서요. 크크크 하니까 진짜 없는 곳이 없어. 사람처럼 양산도 쓰고 있었다니까 하더군요. 애매하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으로 안 보일 거라며 지하철역에 그렇게 귀신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귀신 이야기로 시작하시더니 뜬금없이 맞다 어제 집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 저녁 먹고 TV 보는데 집에 귀신 둘이 갑자기 나타났었어. 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곁눈으로 봤더니 시댁 식구들이더라고. 한 분은 시어머님이셨고 한 분은 얼굴 본 적이 없는 조상이시더라. 나를 빤히 쳐다보시는데 못 본 척했겠다 싶어서 그냥 가족들이랑 대화하면서 TV만 계속 쳐다봤고 근데 갑자기 큰아들 방 쪽으로 사라지시더라고. TV 보다가 어찌나 놀랐던지 한숨을 쉬고 일상생활인 것 마냥 얘기하는 아줌마. 그렇게 막 찾아오면 안 무서워요? 난 놀라서 욕 박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괜찮아. 우리 아들 이뻐하셔서 자주 보러 오시는 거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 작은 목소리로 근데 아들만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 결론은 아줌마 눈에 띄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귀신은 볼 수 있지만 엄청 무서워하시거든요. 일하다가 잠시 한가해져 카운터에 서 있었더니 힘에 혹시 여기서 뭐 먹거나 해? 라고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니요? 근무 시간 짧아서 식사 시간이 없어요. 일본에는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쉬는 시간과 더불어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식사는 돈을 받기도 하고 공짜 제공하는 곳도 있는 전바점. 제 기억에 6시간을 넘게 일하면 1시간 휴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가게마다 기준이 좀 다르긴 했었어도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저는 9구에서 4시간 정도 일했기 때문에 가게에서는 쉬거나 먹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요? 뭐 맛있는 거 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난 일하는 곳에선 아무것도 못 먹어. 안 먹어도 아니고 못 먹는다고? 순간 내가 잘못 이해했나 싶었는데 말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이전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 그 가게 스테이크가 참 유명했었어. 쉬는 시간에 스테이크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그래서 그 후로도 자주 먹었었는데 하루는 내 쉬는 시간이 끝나갈 때쯤 여자 동료가 들어오는 거야. 자기도 쉬는 시간 시작이라고 하면서 식사를 갖고 왔는데 그 여자도 스테이크를 가져왔더라고. 이거 맛잘알이네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어요 했거든? 근데 썰어서 맛있게 먹는 그 여자 맞은편에 어떤 귀신이 앉더니 그걸 같이 먹더라. 순간 할 말을 잃어서 어버버 하다가 정신 챙겨서는 아니 그걸 어떻게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 그 여자는 고상하게 썰어 먹는데 맞은편에 앉은 귀신은 흰자위 보일 정도로 눈 엄청 크게 뜨고 스테이크만 쳐다보면서 양손으로 번갈아 가면서 스테이크를 개걸스럽게 집어먹고 있었어. 진짜 딱 저렇게 설명했는데 너무 상상이 쉽게 돼서 소름 돋았습니다. 그렇게 먹는다고 음식의 양이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귀신이랑 같이 먹기 싫은 거지. 가끔 그렇게 내 음식 같이 먹으려는 귀신들도 있거든. 그것들이 그렇게 만진 음식이 뭐 좋은 거라고 먹겠니. 어쨌든 그 상황을 실제로 보고 나니 토할 것 같더라. 그 후로 그 가게 스테이크는 일절 안 먹었었어. 물론 지금도 쉬는 시간에 먹는 밥은 못 먹겠더라고. 아줌마 저 이 알바 끝나면 다른 알바 가서 밥 먹어야 하는데요. 진짜 이제 굶어야 하나 하며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번외로 이 썰을 내 짱에게 말해줬더니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거 신경 쓸 틈이 있나? 몰라 나 먹을란다 하며 구구 사무실에서 빵을 먹더라고요. 기존 세 내짱. 그렇게 또 한동안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둘이 같이 카운터에 서 있는데 갑자기 맥주 코너를 쳐다보더니 그거 맥주 맞아 잡수셔 하시더라고요. 저 그때는 진짜 안 보여서 엥? 싶어가지고 뭐예요? 누구 있어요? 했더니 갑자기 깍!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 뒤로 숨으시는 아줌마. 왜요? 왜? 뭔데? 나도 당황해서 순간 반말이 겁나 튀어나왔었는데
네 앞에 있잖아. 아저씨가 맥주 들고 왔어. 근데 그때는 진짜 안 보여가지고 아줌마의 반응에 당황했었는데 일단 쫓아내야겠다 싶은 마음에 야, 이 새끼가 먹을 거면 곱게 처먹고 갈 것이지 꺼져! 하고 겁나 큰 소리 쳤더니 아줌마가 더 겁먹더라고요. 처맞기 싫으면 꺼져라, 죽여버린다 하면서 죽은 애 또 죽일 거라고 선전포고를 했었네요. 그리고 몇 초 후에 아줌마가 등 뒤에서 빼꼼 쳐다보더니 너무 뭘 한 거 아니야? 네가 한 말 듣고 시무룩해져서 사라졌어 라고 하셨습니다. 시무룩해서 사라졌대. 아까 그 아저씨 나쁜 아저씨는 아닌데 그냥 술을 좋아하더라고. 크크크크. 아니 아줌마 원하시는 게 뭐였나요? 그 순간 너무 웃겨서 왜 소리 지르면서 내 등 뒤로 숨은 거예요? 크크크 했습니다. 그 순간 1월 1일에 봤던 바바리 코트가 생각나서 연초에 내 짱이랑 봤던 그 귀신 중절모에 베이지 바바리 코트 입고 맥주 겁나 만지던데 그 아저씨 생각나네요 했더니 방금 그 아저씨가 네가 말한 바바리 코트야 하셨습니다. 그렇게 술 좋아하던 바바리 코트 아저씨는 진짜 두 번 다시 구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쓰고 보니 귀신 퇴치설이 된 듯 하네요. 엄마 나 일본에서 테마 배웠죠. 이럴 줄 알았으면 카운터에 맥주 갖고 왔을 때 계산하는 신용이라도 해줄걸. 삐빅 3천만엔입니다. 잡기야. 덤탱이 개오지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어김없이 저와 아줌마는 한가한 구구 점포에서 4시간 동안 카운터를 지키기만 하고 돈을 벌어갔죠. 물류차가 오는 것도 새벽과 저녁 6시 이후였기 때문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우리 둘에게는 손님 오는 거 아니면 노가리 까는 게 주 업무였던 것 같네요. 빵빵한 에어컨 아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돈 벌고 있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안 들리니? 하고 갑자기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뭐지? 싶어서 일단은 주변 소음에 귀 기울이니 어라? 뭐가 들리더라고요. 음료 코너에서 음료가 내려오는 소리? 라고 하면 아시려나? 편의점에서 콜라 하나 꺼내면 뒤에 있던 콜라가 드르륵 하면서 레일을 타고 내려오는 듯한 그 소음이라면 아시려나? 드르륵 탁 드르륵 탁 드르륵 하면서 반복적으로 그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사람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음료 코너로 가봤는데 소리는 멈추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왜 이러나 싶어서 짜증이 좀 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소리 왜 나는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자기 좀 봐달라고 시위하는 거야 하시는데 말 끝나기 무섭게 맞은편 매대에 진열된 과자 코너에서 과자 봉지를 만져대는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그 매대 코너로 갔는데 소리가 뚝 하고 끊겼습니다. 물론 아무도 없었고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럴 거면 그냥 모습 딱 하고 나타나서 마! 내다! 하면 되지 왜 저런데요? 하니까 자기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알아줬으면 해서 저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족을 하나 달았는데 어쩌면 너가 저번에 바바리 코트 쫓아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크크크크크. 현실적으로 귀신은 이승의 물건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귀신들 중에서 물건을 잡는 신용을 해서 들었다 놨다 하면 그 물건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상식 밖의 일이고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니까 나도 이 글 쓰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없는데 콜라 움직이는 소리, 과자 봉지 만지는 소리, 심지어 종이 바스락 소리까지 찾아가면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가서 꽁꽁 숨어버리고는 왜 저렇게 날 좀 보소 모드인지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해 못한 채로 꿀 빨고 있을 때쯤 입구 쪽에서 띠링띠링 하는 벨소리 울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9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들어오더니 과자 코너로 향하더군요. 열심히 떨던 수다를 멈추고 둘이 동시에 이라시마세를 외치고는 다시 수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둘이서 할 말이 뭐 그리 많은지 큰 소리로 떠들면 손님들께 민폐라 조곤조곤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근데 아까운 손님은 뭘 찾길래 이렇게 시간이 걸릴까요? 하고 가게 내부를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손님이 안 보입니다. 손님이 없는데요? 하니까 뭐야? 손님이 왜 없어? 설마 뭐 훔쳐간 거 아니야? 와 설마 몰래 나간 건가? 히사오 오면 말해야겠다. 히사오는 구구의 새로운 점장 이름이었어요. 저랑 나이 차이도 거의 없어서 서로 친구처럼 지냈었습니다. 둘이 하도 깐족거리면서 노니까 나중엔 아줌마가 어휴 끼리끼리 잘들 논다 하고 절레절레 하셨던 일도 있습니다. 잠시 후 나와 교대할 히사오가 왔고 바로 설명했습니다. 히사오 아까 몇 시 몇 분쯤 9살쯤 되는 여자애가 왔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계산하러 안 와서 찾아보니까 없더라. 혹시 물건 훔치고 몰래 빠져나갔을 수 있으니까 CCTV 한번 확인 부탁해 했더니 알겠다며 사무실로 곧장 들어가더군요. 뭐라도 훔쳐간 거면 어쩌지 하면서 아줌마와 얘기하다가 그런 거면 히사오가 알아서 처리하겠지 점장이잖아 라던 아줌마. 이럴 때만 점장 취급. 꿀빠는 시간은 끝이 났지만 혹시 모르니 가게에 남아서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그 아이가 무언가를 훔쳤다면 히사오가 우릴 불러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잠시 후 CCTV를 다 돌려본 히사오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CCTV 돌려봤어? 하고 물었더니 응 다 봤어. 훔쳐간 건 없는데
근데 너네 왜 허공에다 인사한 거야? 순간 무슨 말인가 싶어서 무슨 소리야? 허공에다 인사라니? 너가 말한 시간대 1시간 앞뒤로 CCTV를 돌려봤거든? 근데 어느 한순간에 문이 열리더니 둘이 동시에 문 쪽으로 쳐다보고 동시에 뭐라 하는 것 같더라? 문 열린 거 보고 손님 온 줄 알고 인사한 거 아니야? 바보도 아니고 손님 없는데 인사를 왜 해? 하면서 그런 상황이 웃기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며 직접 CCTV를 보러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문제 장면을 보는데 내 참 직접 보고도 어이가 없어서 가게 문이 열리고 아줌마와 나 둘이서 문을 보며 인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상 속에는 문 쪽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말 봤다고요. 아줌마와 같이 봤어요. 난 심지어 그 아이가 입은 옷도 기억합니다. 핑크색 원피스에 왼쪽에 붙어있던 토끼랑 당근 패턴까지 다. 그때 예전에 아줌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사람처럼 하고 섞여있는 것들이 있어. 근데 다들 잘 몰라. 그 일이 있고 2달 뒤 구구는 매출 조절을 이유로 폐점되었고 같이 일하던 직원들은 이케부쿠로 지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4시간 일하자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기엔 메리트가 없어서 저는 그만두겠다 하고 폐점 전에 그만뒀어요. 그 후 도쿄에 놀러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전 구구 근처를 돌아봤었는데 그 자리에는 방음부스가 즐비한 연습 대여실로 바뀌었었고 근처에 있던 음대 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핫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귀신 많던 곳에 음악 관련 연습 대여실이라니 귀신들 신명나게 노느라 저승 못 가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지금도 내 짱과 가끔 만나서 술 한잔 하는데 어쩌다 구구 일할 때 이야기 나오면 지금도 둘이서 신기해합니다. 실제 겪어보지 않으면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대략 1년 정도 기간 동안 다 겪었으니 말이죠. 물론 안 겪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같이 겪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만나면 술 안주 삼기도 하네요. 아 그리고 아줌마는 다른 사람과는 귀신 이야기 일절 안 하셨어요. 저는 보인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썰 풀어주긴 했는데 뭔가 공감 가능한 사람이 있어서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귀신 많이 보고 했지만 다 짧은 이야기들이라 썰로 풀 수준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남은 이야기는 할머니 장례식 때 겪은 썰과 내가 귀신을 보는 이유 피트, 신점 정도가 되겠네요. 글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늦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라고 하면서 고영희님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드라마 한 편 본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일본 아주머니 진짜 신기하네요. 신기가 있는 아주머니인데 이 아주머니는 이제 스쳐서 보면은 뭔가 본인이랑 연이 되면은 느껴지는 게 있고 그리고 죽을 시기가 짐작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뭐 영안 트여 있고 대박이다. 근데 그런 사람이 또 귀신 무서워하는 거는 또 아이러니한 일이고